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요.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소명해야 될 것 피할 생각이 없고요. 제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네, 소명은 했지만요, 김 교수님. 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 그냥 유지하는 그런 선이고, 사과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안성쉼터에 취업시킨 것하고 개인 계좌로 이제 받았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딸 유학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계의 어떤 투명한 그런 처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가족 돈이다, 남편 돈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아주 명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왔는지 이런 설명보다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설명이 오히려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시키기보다는 답답함을 더 늘린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네, 윤미향 의원도 보니까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 할 때도 불체포 특권 같은 의원 권한에 자기가 기대어서 검찰의 수사를 안 받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윤미향 당선인 금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그래도 좀 바람직한 얘기는 이거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현직 의원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검찰 수사를 좀 지연시켜 그러진 않겠다는 거. 왜?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역 의원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걸 쓰면 안 된다. 왜냐? 이 부분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의원 되기 전에,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종의 돈과 관련된 개인 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역 의원이 쓸 수 있는 방패를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윤미향 당선이 이제 의원이 됐죠. 아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를 좀 지연시켜 하진 않겠다는 거. 아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 얘기대로 하면 검찰이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가정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의원님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번 논란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아니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윤미향 국회의원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의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의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이?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초기에는 민주당 게시판 또는 지지자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고, 문제의 추이는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넘어가고 재판하면서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사실 논쟁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권리당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목소리냐? 저는 현재는 공방 수준이지 전체의 어떤 대부분의 목소리다라고 하기에는 소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당에서 지금 이미 이 당의 입장, 그러니까 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굴복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사실 또 이렇게 기자들 좀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면들은 사실상 당이 완전히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져서 앞으로 민주당이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어제 또 추가로 의혹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조성되기 전에 어떻게 딸이 이 장학금을 받았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요새는 워낙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면 뭐 상대 정파나 언론사에서 SNS 쫙 봐요. 그래서 그 일가 중에서 이제 문제 있는 것도 체크해내는 건데 지금 한 언론사가 윤미향 당선 2012년 이제 페이스북 글을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다. 본인 딸이 그래서 이제 음대에 입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것만 보면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날짜가 2012년이거든요. 그럼 저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조성되기 전이라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학금 조성도 안 될 때도 무슨 장학생이라는 거야? 혹시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이 있으니 정 의원 측과 윤미향 당선, 윤미향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해명자를 냈습니다. 저건 공식적인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할머니가 생전에 윤미향 당선인 부부하고 그 딸이 예뻐했기 때문에 등록금에 보태라고 용돈을 준 거, 그걸 받아서 쓴 걸 우리가 그냥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윤미향 당선인과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의 해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떤 할머니가 용돈 주신 걸 그냥 장학금, 입학금에 보탤 때, 할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구가 회자가 됐었냐? 다른 워낙 의혹들이 많으니 저런 것까지도, 이상한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인데 무슨 장학금이야?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하나씩 다 검증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윤미향 의원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네. 입장을 소명하는 기자회견 전에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행도 꽤 길었죠. 근데 이번에 논란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가 좀 달라진 걸까요, 교수님? 이거는 좀 자신이 유리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김복동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5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구성이 된 것은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어떻게 이걸 먼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어떤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안 되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의혹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들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주면 국민의 답답함이 조금 일찍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좀 지적이 나오는 게 나비 기금입니다. 네.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인데 네. 이 나비 기금의 후원금 계좌 역시 이제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이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비기금과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라는 어떤 부분이 2012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 2억 8천만 원이 개인 계좌로 받았지만 거기서 5천만 원을 정대협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나비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얼만큼 쓰여졌고 개인 계좌에서 이것이 어떻게 다시 정대협으로 갔다. 이 부분이 당시 기자회견에도 아주 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냥 넘어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가 사실은 이 다음 이 검찰 조사에서는 물론 밝히겠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두고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허술했는지가 굉장히 초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동료 의원이죠.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말이 아닌 증빙 자료로 제시했어야 된다면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안 하면 횡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당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국정조사 얘기까지도 나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압박성인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벌써 압수수색을 2번이나 하면서 수사에 어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의 입장에서 지금 뭐 여당 측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좀 허술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 어떤 상황은 안 빚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거는 그만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보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혹되는 부분을 다 규명을 해라.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나눔의 집의 경우는요. 기부금을 환불해달라. 환불할 수 있냐. 이런 문의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거 뭐 목적과 다르게 엉뚱하게 사용됐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 후원금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증여인데 이거를 저 어떤 특조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정하고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는 건 이제 기부금에 관한 법률인데 저 계획서와 달리 이제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에 모집 등을 말소할 수 있고 그러면 모집한 금품은 기부자가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는 이건 증여입니다. 법적으로 매매가 증여 돈 주는 거는 증여는 한 번 준 걸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증여가 아니라 저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증여를 받는 그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돼서 그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으로 등록된 것이 말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집도 마찬가지고 가정이에요. 정의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관청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등록 말소가 되면 그럼 이전까지 받았던 기부금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낸 분들이 나 지금 나무의 집이랑 정의연을 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내 돈 가지고 딴 데 쓴 것 같은데 돌려주세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는 없고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증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그 단체 등록이 말소되면 그러면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